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환승연애2의 태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뭔가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어서 원빈 씨와는 다른 의미로 스며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태희의 첫 등장은 강렬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 염색한 머리 8번째로 도착을 했어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공기가 살짝 바뀌는 느낌을 좋습니다. 이때 규민 씨도 태희 씨를 보면서 내 엑스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태희의 외모를 보면 오 잘생겼네 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MBTI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태희 씨는 MBTI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대학교 때 친했던 커플하고 술을 마시는데 그 커플이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싸운 이유는 그거야. 그 커플에서 여성 쪽이 나랑 원래 오랜 친구였었고, 거기 온 남자는 이제 나랑 이제 같이 친해진, 이제 둘이 커플이었다 보니까 이제 친해진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였어. 주제는 혈액형이었고, 여기 있는 여성분은 혈액형이 맞든 안 맞든 사람들이 트렌디하게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가 이 여자분의 주장이었고, 남자분은 그런 걸 주장하는 순간 자기의 지적 능력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오래 싸웠어. 술자리에서. 그래서 결국 내가 일어났죠. 그래서 나 잠깐 나가서 편의점 좀 갔다 올게 하고 나가서 집에 갔어.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결말은 모르는데, 물론 그 두 사람은 이제 잘 만나다가 헤어졌죠. 그때 헤어진 건 아니고 그날 이야기의 결말은 몰라. 근데 어쨌건 태희 씨를 보면 그때 그 친구도 약간 태희 씨 같은 생각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태희 씨가 처음 봤는데 갑자기 알 것 같아요 이러시는데,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알파벳 4개 듣고 어느 정도 성격을 미리 유추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몇 가지 후보군을 둘 수 있지. 태희 씨가 저렇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태희 씨는 주류의 생각에 휩쓸려가는 사람은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편법을 싫어하는 사람. 편법을 싫어한다는 건 이건 좋은 표현이지만 이게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령 피우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 요령 피우는 게 약간 군인처럼 어떤 룰을 지키는 그런 요령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남이 시킨다고 할 사람은 아니야. 그 면에서 원빈 씨나 희도 씨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이 세 사람 다 편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 편법의 기준이 달라. 나중에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전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 사람을 스킨십을 통해서 이 사람과 계속 서로 맞닿아가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알아가는 그 고전의 방식을 선호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일 수도 있고 이 중에 일부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설을 세워놓을 수 있겠지. 그러면 고전적인 방식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 사람은 저렇게 염색도 하고 세련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가 하나의 가설이에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다른 걸 보면서 맞춰가면 돼. 뭐 아닐 수도 있고 결국 못 맞출 수도 있겠지. 이런 영상만 보고 어떻게 다 알겠어.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요리를 해먹어야 된다는 주제가 나왔어요. 태희 씨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요리를 못하는 거야. 근데 나도 생각해보면 이 또래 나이에 나는 요리를 잘 못했어. 지금의 나는 잘하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태희 씨는 저 요리 좋아해요 라고 딱 말하죠. 그래서 태희가 주도하에 요리가 시작됩니다. 식용유나 다시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도 하고, 이 장면까지 보고 실은 태희 씨가 라멘집을 운영하는 게 아닐까, 약간 여대 앞에 인기 좋은 라멘집의 젊은 사장님이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어쨌건 굉장히 꼼꼼하고 자기가 정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비겁한 성격이 아닌 거지. 자기가 정한 룰에 대해서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기준이 남들과 다른 거지 이 사람이 비겁한 사람은 아닌 거야. 뭐 물론 여러분들 다 느꼈겠죠. 그리고 지연 씨가 쓴 태희 씨를 소개하는 소개서에는 아우라부터 잘생긴 태희는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계획적이고 항상 바쁘게 사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떡볶이도 간장으로 만들어 먹을 정도로 맵찔이고 달달한 음식을 정말 좋아해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디저트를 쓱 내밀면 보기 힘든 환한 미소를 보여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태희가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태희 씨는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연 씨의 평가로는. 근데 아까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 모르겠다. 그 부분은 어쩌면 태희 씨의 장점일 수도 있고 특성일 수도 있는데 그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지연 씨에게 너는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지. 뉘앙스도 던지지 않은 거야. 그런 면에서는 지연 씨에 대해 되게 배려지.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쓴 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이상형 이런 걸 얘기할 때 키가 작은 사람은 저 사람은 키 큰 사람 좋아해요. 내가 피지컬이 좀 딸리면 저 사람은 피지컬이 좋은 사람 좋아해요. 이렇게 자기와 반대되는 이상형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만약 태희 씨가 지연 씨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지연 씨는 태희 씨는 작고 귀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던 거야. 태희 씨는
정말로 지연 씨의 이런 외모나 성격적인 거에서 불만을 얘기한 적이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이건 거의 확실하게 맞을 거고, 또 하나는 태희 씨는 애초에 불명확한 상태로 놔두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MBT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를 명확한 상태로 놔두고 어떤 면에서는 불안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불확실함을 해소하는 거니까 상대에 대해서 안다는 착각을 준단 말이야. 물론 어느 정도 알게 되기도 하겠지만 태희 씨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 어중간한 느낌도 이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 내가 말로 뱉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100%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 어느 순간 이상형이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새로운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의 연예인이 너무 또 마음에 들면 이상형이 바뀌잖아요. 그럼 내 이상형이 진짜 바뀐 걸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 내 안에 이상형으로 존재했었던 걸까? 그거 애매하단 말이에요. 태희 씨는 그 애매함으로 놔두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애매함을 놔두는 게 더 현명한 태도일 수도 있겠지. 굉장히 뭐랄까 아날로그적인 인간인 거지. 여기에서도 그런 대화가 좀 등장하거든요. 규민 씨가 뭐 좀 남아있는 상태냐, 그 X한테 뭐 미련이 좀 남아있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태희 씨가 노코멘트 합니다. 근데 태희 씨가 나중에 이걸 원빈 씨한테도 이렇게 채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노코멘트를 하거든요. 비밀로 하고 싶어서 노코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때는 분명히 언급을 해줘요. 원빈 씨한테. 나도 내 마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 내리겠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희 씨는 그렇게 규정 지어버리는 것을 그닥 선호하지 않아. 근데 그러면서도 생각이 많지. 뭔가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런 불명확한 감정이나 생각 이런 거를 정리하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성적인 일에는 잘 맞는 사람인데 어떤 전략을 세우거나 그런 효율을 따지는 일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 왜냐면 효율을 따지는 입장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뮬레이션 안 할 수도 있어. 오히려 명확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일단 투자를 하건 뭔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태희 씨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놔둬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걸 수도 있지. 물론 감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놔두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머릿속으로 이 사람과 어떻게 될까? 이 사람과 잘 지내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감성적인 일이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성실한 일에는 잘 맞는 사람인데 이런 조직 문화나 아니면 경영적인 거, 아니면 뭐 이런 효율을 따지는 거, 혁신을 해야 되는 일 이런 일에는 굉장히 안 맞는 사람이지. 이 태희 씨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육각형 인간은 아니야. 뾰족해. 태희 씨가 이제 만날 때도 친구처럼 되게 재밌게 만났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마음이. 태희 씨는 그 의류 브랜드를 창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약간 예술가에 가까운 일이지. 그러니까 사업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의 사람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태희 씨가 가진 능력은 뭐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해가지고 원가를 절감한다거나 아니면 이거의 서비스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때그때 트렌디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다 이런 쪽의 접근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아름다운 거, 내가 생각했을 때 멋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한테 잘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했던 라멘집은 아니었지만 바리스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태희 씨 입장에서는 되게 힐링이 되는 일이었을 것 같아. 혼자서 집중하고 그런 아날로그적이잖아요. 바리스타는 디지털로 0, 1 이렇게 돼가지고 커피 넣는다, 누른다 이게 아니라 내가 누르는 양에 따라서 커피 맛도 변하고 그 양에 따라서 또 변하고 그런 내 하나의 동작 그런 게 태희 씨한테는 굉장히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저렇게 바리스타 일을 하고 내가 만들어낸 게 커피로 내려지고 그 맛을 또 음미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걸 또 해보고 그리고 또 그걸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적이면서 고전적인 방식이고 편법을 했을 때는 맛이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태희 씨와 어울리는 일이지. 그러면서 네 사람이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네 사람에는 태희 씨와 지연 씨, 이 두 사람이 전에 사귀던 사이였고 그리고 원빈 씨와 나연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상형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상형을 태희 씨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전에 별로 안 친한 사이에서 선을 긋는 대답으로 농담처럼 할 때는 예쁜 사람 하고 끝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자기 안에 있는 이 아날로그적인 답을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리고 또 낯가림도 있고 이러니까 예쁜 사람하고 끝냈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지연 씨가 먼저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저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이 말은 지금 최근에 등장한 회차에서 지연 씨가 말한 지팔직곤,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여자, 내가 태희 당신을 만나면 지팔직곤이라는 그런 언급을 하거든요. 그거와도 연관되는 말인데 태희를 만났을 때는 안정감을 얻을 수는 없다.
지연 씨가 봤을 때는 스펙도 좋은 사람, 아니면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태희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자기 멋에 사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또 낭만을 찾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과 있을 때는 행복하고 낭만적이지만 자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지연 씨는 또 경영학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을 또 보다 보니까 태희 씨가 약간 그 도시에서 나는 자연이다를 찍는 그런 느낌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 물론 자기 브랜드 런칭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연 씨는 그 사업을 하는 거를 그 당시에 못 봤었으니까. 어쨌든 그 브랜드 런칭하는 2021년에 런칭했고, 이 두 사람은 아마 그 전에 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사람은 이제 질리고요. 자극적이란 말에 태희가 자극적이라 함은? 이러면서 물어봐요. 왜냐면 태희 씨는 상당히 자극적인 사람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요. 왜냐면 태희 자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류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주류에만 익숙한 사람이 태희를 보면 자극적이지. 새로운 느낌이니까. 우리가 항상 똑같은 거를 느끼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극을 못 받잖아요. 근데 변화가 있을 때 자극을 얻는다고. 그래서 태희는 사람한테 자극적인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니까.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만한 사람이기에는 불안 요소가 있지. 정해진 평범한 루트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태희가 자기를 원망하는 듯한, 자기와의 연애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받으니까 마음속에 약간 서운함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되도 않는 농담으로 그 분위기를 바꿔요. 갑자기 횡단보도 건너다 브레이크 댄스 이런 자극을 말하는 거냐 이러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농담 같지만 자기 안에 피어오르는 서운함.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자극적인 사람 안 만난다고 그러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제 지연 씨는 웃고, 이제 나연 씨는 그런 자극 말고 일반적인 자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연 씨가 거기서 부가 설명을 하는데, 부모님이랑 밥을 먹으러 가면 아무 생각 안 드는데,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연 씨는 그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연 씨는 그 당시에 태희 씨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너무 잘생긴 사람이었잖아.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취향도 나랑 너무 똑같고, 지연 씨도 약간 마이너한 취향을 가진 사람인데 취향도 너무 똑같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 당장 나한테 어떤 불만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뭐 이렇게 이상형을 들을 그럴 법도 한데, 이 사람은 없잖아. 그런 것도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취향을 얘기하고 같이 있을 땐 너무 즐거운데 이 사람의 속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 왜냐면 태희 같은 인물은 다수에 속해 있지 않거든. 그리고 약간 또 사회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약간 태희 씨 같은 사람이어도 그런 색채를 잃어가기 마련인데, 태희 씨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연 씨 입장에서는 빨리 답을 찾고 싶은데 이 사람은 모르겠는 거야.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그 지연 씨가 생각하는 안정감을 못 찾고 있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속내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건데, 그거는 지금의 지연 씨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불확실한 사람에 더 끌려하는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연 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인젠 그냥 마음 편한 게 최고다 라고. 그럼 여기서 가장 마음 편한 사람은 누구예요? 원빈 씨야. 그러면 지연 씨가 원빈 씨한테 마음이 끌릴까? 그건 지연 씨와 원빈 씨 데이트를 통해서 풀어드릴 텐데 안 끌려요. 결론은 안 끌린다. 힘들다. 지연 씨가 오히려. 그 이유는 그 편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못해도 적어도 내가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되는 것 같아. 지금 이게 태희와 원빈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태희가 누구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원빈 씨야. 천사 같은 사람. 때묻지 않는 사람. 그게 지연 씨가 보는 원빈 씨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연 씨가 태희 씨한테 물어봅니다. 태희님은요? 사랑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전까지는 지금 이상형 얘기였잖아. 근데 지연 씨가 이상형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앞에 대상들을 두고 태희 씨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나는 태희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 미련 없어 라고 자기 마음에 선언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지연 씨는 태희 씨를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는 원미 씨 같은 사람 만날 거다 라고 선언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한 기준으로 바뀌었어. 이상형 얘기가 아닌 게 돼버렸지. 그래서 태희 씨도 기준? 뭐 기준이라기보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미 서운했잖아. 지연 씨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 말을 듣고 서운했던 기억이 떠오르겠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쉬는 날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사실 몸도 마음도 지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냥 날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친구의 얼굴을 보러 갔는데 안고 있기만 해도 이 친구의 포옹으로 체온을 내가 느끼는 것만으로 그게 휴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힐링되는 그런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성격 같은 건 무조건 맞출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서로 기대야 된다.
그래서 서로 기대야 되고 이제 울고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대고 이런데 서로의 마음이 식었든 없어져서 비스듬하게 자기가 기댔던 게 없어지면 무너진다. 나는 항상 이래 왔다. 그게 지금 지연 씨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연 씨 말고도 저런 경험을 했겠지만 어쨌건 지연 씨가 네가 나에게 그런 경험을 줬다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너에게 많이 의지했고 힘든 날 네가 안아주기만 했으면 됐는데 네가 나를 떠났어. 그래서 나는 무너졌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희 씨는 내가 그 상대에게 너무 의존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쓰는 법을 익혀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거기에서 의지했던 네가 떠나버렸다라는 거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는 거지. 그러면서 지연 씨와 데이트를 앞둔 원빈 씨가 태희 씨와 채팅을 합니다. 서로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원빈 씨가 지연 씨랑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지연이 어떤 거 좋아해? 이렇게 지연 씨의 전 남자친구인 태희 씨한테 물어보는 그런 설정인 거죠. 이 상황은. 그래서 원빈 씨가 미련 있냐고 질문했을 때 여기서도 적당히 둘러대는 것보다 말하기 곤란하다고 대답하는 게 더 나아.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 내 기분이 지금 모르겠는 기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날로그지. 그래서 원빈 씨는 지연 씨의 X가 섬세한 사람이고 문장 자체가 길고 말을 잘하는 느낌이어서 태희님 같다. 원빈 씨가 이렇게 유추한 것들은 많이 맞는 편이야. 이 사람이 어수룩해 보이지만 허당이 아닌 거지. 그러면서 이제 손 들고 나갈까? 이러면서 마무리 짓자 이런 뜻으로 하니까 이제 손 들고 나갈까 저 말에 태희 씨가 무슨 농담을 치려고 치다가 원빈 씨가 네가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을 듣고 태희 씨가 울컥하는 거야. 태희 씨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인데 그 벽을 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온전히 갇혀 있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자신도 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남들에게 관심 받는 거 이게 약간 불편해. 그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애초에 이런 뭔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런 보편적인 위로를 받는 거를 불편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진짜 온전히 아는 연인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원빈 씨의 저 말은 이 사람이 나를 그래도 이해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울컥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거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보통은 내가 너무 남들과 다른 면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신기하게 보기나 하고 자꾸 그런 다름을 가지고 자꾸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보니까 불편하지. 그런 걸로 해서 관심 받고 싶지 않거든. 태희 씨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벽을 치고 살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굳이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내가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자니 그건 너무 힘든 거야. 에너지를 쓰는 일이니까. 그런 쪽에 에너지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만큼 에너지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랄까 사회적인 에너지가 별로 없는 사람이야. 금방 지칠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 원빈 씨구나. 그래 원빈이라면 진심으로 이 말을 했겠지라는 생각에 그 마음이 전해져서 울컥했다라는 거겠죠. 아 촉 아닌데 촉으로 하십시다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저게 원빈인 건 확실하잖아요. 우리도 알잖아. 저 말을 썼을 사람은 원빈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 다른 사람을 속어했을 수도 있고 원빈 씨가 평소에 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런 말의 느낌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실은 촉이라기보다는 그런 단서에 의해 나온 확률 높은 추정값이지. 근데 여기서 뭐 그렇게 말하긴 또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촉으로 하십시다라고 하고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희 씨는 관심 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지만 또 남을 챙기는 거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수 씨가 도가니탕 먹고 싶다고 써놓은 걸 보고 흘려서 말했다고 하지만 빨간 궁서체로 도가니탕 써 있었다고. 지금 태희 씨가 이제 그걸 보고 아 내가 봤으니까 이제 사와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사갔죠. 그러면서 데이트가 취소된 지수와 태희에게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하잖아요. 데이트가 왜 취소됐어? 두 사람이 퇴소했거든. 이현 씨와 민기 씨. 그래서 민기 씨와 데이트를 앞두고 있던 지수 씨와 이현 씨와 데이트를 앞두고 있던 태희 씨가 데이트가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태희 씨는 몰랐죠. 근데 민기 씨는 왜 안 와요? 왜냐면 잠깐 집에 갔다 오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지수 씨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설레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낼 때 이때 이현 씨가 없으니까 태희 씨는 없다고 보냅니다. 아무한테도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쉽게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없다 생각해서 없음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현 씨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서 이날 희두가 등장합니다. 강력한 캐릭터죠. 중반에 투입됐는데도 분위기를 여러모로 반전시킨 캐릭터인데 이때 태희 씨가 저 이불을 갖고 올라가다가 눈이 마주쳐요. 이 상태로 몇 초를 있어. 그러니까 희두 입장에서는 오자마자 머리 염색하고 저렇게 희두 입장에서 약간 뺀질거리게 생긴 사람이 나를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야. 태희 입장에서는 뭐야? 낯선 사람이 나타났고 그러면 민기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이현 씨는 다시는 안 오는 건가? 그런 생각에서 머리가 복잡해져서 뇌정지가 온 거라고. 왜 희두가 태희를 뺀질거린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냐면 희두 입장에서는 국가대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색을 하거나 저렇게 자기를 치장하는 거를 되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룹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저렇게 자유로운 영혼, 튀는 사람을 불편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 그러니까
태희나 희두나 원빈 이 세 사람은 다 강강약약의 사람이거든요. 비겁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군대에 있다고 생각해봐. 어떤 역할을 맡기고 싶어요? 일단 희두는 나 같으면 조교 맡길 거야. 조교 시킬 거야. 왜냐면 일단 강하게 뭔가를 시킬 때는 확실히 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챙겨줄 땐 챙겨주면서 애들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애거든. 원빈은 1등 병사지. 뭔가 잘해. 시키면 잘해. 그리고 아래 사람도 챙기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 밑에 애들 잘 못 혼내면서 자기가 그냥 나서서 해버리는 사람이지. 이런 애 조교시켰다간 큰일 나요. 원빈 씨 조교했다간 큰일 나. 조교는 악마인 면도 있어야 되거든. 희두 씨한테는 그게 있어. 룰을 위해서 자기가 인성이 나빠 보이는 거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희두라고. 원빈 씨는 아니야. 자기 철학이 있단 말이야. 자기 철학은 룰보다 중요해. 근데 그 철학이 룰이랑 녹아있지. 그래서 자기가 그냥 희생하면서 해버리지. 태희는 약간 관심병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태희가 부대에 따라서 어떤 부대에서는 정말 최고의 병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부대에 가면 적응 못하고 약간 관심병사로 전락할 수도 있지. 어떤 부대 거기에 뭐 인성이 나쁘거나 그런 뭐 이상한 나쁜 그 군대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데에서는 태희는 적응 못할 수도 있는 거야. 희두 입장에서는 태희가 불편해. 그래서 두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서로가 이해하고 본심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좋아하겠지만 그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지. 태희는 그런 조직에 잘 적응을 했겠지. 군대 생활도 잘 했겠죠. 그런데 태희가 뭐 희두처럼 그런 조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병사가 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태희가 만약 선택할 수 있었다면 약간 운전병처럼 혼자서 그냥 운전하고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아니면 대대장 비서 같은 그런 또 병사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가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 사람은 되게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이죠. 근데 생각해봐요. 조교가 누굴 좋아하겠어? 조교가 운전병 좋아하겠어? 아,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역할상으로 좋아할 이유는 없지. 근데 조교 입장에서는 원빈같이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타입 오버인 되는 사람은 좋아하지. 그리고 이런 솔선수범 하는 사람도 조교 같은 사람 좋아하지. 뭐 어쨌건 이 사람도 자기 나름의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태희 씨가 봤을 때는 뭘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뭐 군대가 뭐 얼마나 대단한 곳이라고 저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갈구고 심하게 해. 이런 생각을 태희는 한단 말이야. 그 시스템보다 자기만의 철학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근데 내 말이 뭐 100% 맞다는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나는 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로 정지해. 이 상태로 정지. 이렇게 세 사람이 됐지. 태희 씨가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오기 전부터 계속 힘들었다. 하루하루 변해가니까. 당황스럽고 민기 씨가 안 온다는 사실, 그리고 낯을 가리는데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까. 그래서 자기가 거기 이렇게 오래 서 있었던 것도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희 씨는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고전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어떤 게 변화가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바리스타가 이 사람한테는 되게 잘 맞는 직업이에요. 계속해서 이 커피 가루와 자기가 아날로그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그리고 변화가 많지 않을 수 있단 말이지.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해도 그 안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옷을 만드는 것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옷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만 그 일 자체는 루틴이라고. 그리고 태희 씨는, 이거는 나연 씨나 다른 사람하고 얽혔을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드릴 텐데, 여기에 나온 그 여자 출연자들이 태희를 딱 봤을 때 첫눈에 가장 괜찮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뭔가 그 아쉬울 게 없는 이런 태도들이 눈이 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기무라 타쿠야 같은 느낌. 원빈 씨는 약간 원빈 씨 닮았다고 하는데 어쨌건 뭐 그런데 태희 씨한테 점점 실망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섬세하고 다정해. 그런 면에서는 좋아하지. 근데 태희 씨는 결정적인 단점이 욕심이 없어. 그 욕심이 보통 사람보다 적은 거지. 아예 없지는 않겠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욕심이 적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욕심도 적고 자기 인생에 대한 욕심도 적어요. 물론 그 욕심을 내는 시절이 있었겠지. 그게 지연 씨와 사귈 때 그 브랜드 런칭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었겠지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욕심 때문에 계산하는 그런 삶보단 그냥 자기 철학 지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두 가지 부류의 이성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는 나를 욕망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나를 욕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반하지 않는 부류는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일단 나에 대해서 되게 욕심내고 나를 보고 되게 좋아 죽겠는 그런 사람에게 반하는 여성들은 일단 태희 씨랑 못 만나지. 점점 실망하겠지. 이 부류에 누가 있냐? 지수 씨가 있어요. 물론 이 완전히 여기 딱 100% 매칭된다 이건 아닌데, 지수 씨는 자기를 되게 좋아하고 자기를 되게 챙겨주는 사람을 원해. 물론 태희 씨는 챙겨주고 다정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약간
모르겠는 느낌을 준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지수씨 같은 사람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욕심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탑으로 올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 선택하라고 하면 태희씨한테 네 인생이 탑이 되길 원해? 아니면 지금의 이런 바리스타로서 이런 일상이 유지되길 원해? 이러면 유지되길 원한다는 쪽을 선택한다고. 변화보다 이런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냥 쭉 플랫하게 가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외모랑은 다른 느낌이지. 근데 어쨌든 그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지. 누가 떨어져 나갔겠어요? 나연씨. 그래서 나연씨, 지수씨는 태희씨를 점점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이성으로 안 보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규민씨를 봤을 때는 규민씨나 혜연씨는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인데 태희씨가 결핍이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태희씨는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혜연씨가 태희씨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도 많지 않아. 이것도 실은 없다고 봐야 돼. 그러면 남는 사람이 지연씨야. 아 참,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환승연애를 보면서 나도 지금 원빈씨 얘기랑 태희씨 통해서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하는데 자기 X 말고는 맞는 사람이 없는 결과가 나오잖아, 이 두 사람 다. 그게 참 재밌지. 재밌는 일이야,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참 결국 자기랑 맞는 사람이 연애했구나. 근데 또 맞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환승연애에 X라고 부른 걸 수도 있겠지. 그만큼 또 잘 맞았던 사람이고 좋게 헤어진 면이 있으니까. 근데 모르죠. 지금 또 새로운 여성이 등장했잖아요, 나원씨라고. 그래서 나원씨가 태희씨와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아직 그 나원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현씨나 나원씨가 없는 상황에서는 태희씨와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지연씨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원씨 등장했으니까 또 보자고요. 어쨌건 태희씨가 만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지연씨 아니면 나원씨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왜냐면 나머지 사람들은 태희씨를 만족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태희씨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이지. 그리고 태희씨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데이트 장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